월요일 아침 8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 법률에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를 하루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동안의 변론 과정을 짧게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네. 다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돌아볼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예. 일관되게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평론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번에 드러난 절차적인 미흡한 부분 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인 신문 조서들, 예. 진술 조서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완화된 전문 법칙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예.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례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에도 지금 명문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현재는 선례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어디까지가 완화되는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이것을 법률로도 규칙으로도 명문화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네. 그래서 증거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앞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도 보완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평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또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때도 같은 증거 법칙을 적용했다고 하니까 예, 예. 그 부분이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네.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바뀌면 해석이 또 바뀔 건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예.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께서는요? 일단 변호사님 먼저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될 것 네.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번 헌법재판 심리 과정 진행 중에 계속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그런 사전 절차가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아마 예, 많은 예. 국민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 법령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모든 법이 다 그래요.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그것을 법원이 그 틈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선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재판을 진행해 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절차적 하자는 저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이번 기회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후에 그것을 법으로 개정을 통해서 입법화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심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번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 사실상 유리한 진술을 단 하나도 끌어내지 못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이번에는 본인이 스스로 주장했듯이 비상계엄 선포의 그런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항변하고자 했다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본인이 제출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결론은 사실상 명약 관하에 보이긴 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꼭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꼭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내일 윤 대통령 무제한 최후 진술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될까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겠죠. 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탄핵 심판 변론과 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증언 과정들을 보면서 네. 저는 여러 군인들의 모습에서 안쓰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군에서 봉직해온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런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태가 없었다면 예. 각자의 삶이 굴절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군인들의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뭐 기소 가능성이라든가 네. 혹은 처벌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하면서 네, 네.
그런 군인, 경찰, 또 국정원 등등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이 굴절된 분들에 네.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 모든 허물은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좀 진솔한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조윤산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세요? 일단 바람과 다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변호하는데 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썼던 수차례 담화라든가 메시지에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그런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이번 최후 진술도 왜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아마 설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최후 진술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예. 포기하는 게 그나마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다만 많은 국민들이 이번 비상계엄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과와 반성 어린 말씀을 꼭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과와 반성의 표현이 내일 최후 진술에 포함이 된다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일단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증거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고 예.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가 현출됐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심증 형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재판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이신 분입니다.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최종 진술 자체가 네. 공적인 기록으로서 오래도록 남게 되죠. 그런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예.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인생이 굴절된 군경 이런 인물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는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보수가 누구 옆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12월에 그 대국민 담화 때 보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최후 진술에 임기 단축 관련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각에서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기 단축, 본인의 임기 단축을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야 하야 같은 걸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미 결론이 사실상 나와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지금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헌법재판관 개개별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될지를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지금 시점에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리고 가능성도 없다. 사실상 지금 공무원의 지위 신분에 있는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지금 결론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임기 단축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3월 10일 안팎에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헌재가요. 그 마은혁 후보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을 굳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서 논란을 자초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한다면 뭔가 탄핵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일종의 셀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선고기일을 이미 정했겠죠. 그런데 지금 추후 지정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탄핵 심판 이후로 늦춰질 걸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그리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의 정족수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이 두 가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앞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정문도 써야 되고요. 또 평일을 계속 열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번 변론은 종결되게 되면 변론 그 종결되면요. 뒤로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각종 평이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요. 평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과거 전례를 살펴보게 되면 네. 한 사나흘 뒤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더라고요. 아, 선고기일이 예. 사나흘 뒤에 나오는 겁니까? 아마 예. 선고기일을 지정한 날짜를 평일을 보게 되면 아. 선고기일 지정 날짜도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0일, 11일쯤에 있는 예. 그 주간에 예. 선고일이 예정된다면 그 전주쯤에 최종적인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론은 한 10일, 13일 정도의 선고가 나게 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대선 조기 대선 전국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최종 결정문은 누가 쓰게 되는 겁니까? 지금 주심인 정현식 재판관이 쓰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을 하는데 예. 주심 재판관 혼자서 다 쓸 수는 없고 예. 헌법재판소에 이제 많은 선임 재판 연구관 또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 작성을 하고 또 8명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치면서 네. 계속 수정 보완이 있게 될 것이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 같은 것들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법률 이슈 가운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소장 7만 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처가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신청했다 기각된 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예. 뭐 윤석열 외 몇 명 이렇게 피의자를 기재를 하고 예. 그러고서 뭐 관련된 통신영장 등등을 신청을 했는데 네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지금 뭐 검찰도 신청하고 그 공수처도 청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수사기관 간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라는 취지이고 예.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거나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시된다 예. 이런 취지의 기각 사유는 아니었다는 게 지금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뭐 예, 저도 예. 뭐 기록을 직접 보지는 않아서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런 바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장 자체를 청구한 적이 없다는 회신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그 예.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공수처는 왜 답변이 그렇게 나갔는지 좀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 아, 이렇게 그런 답을 입장이에요? 하고 있는 걸로 예, 봐서는 뭔가 좀 미스가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네. 그 적법과 적정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관할권은 있어요. 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나중에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위법하진 않습니다. 아. 그러나 처음에 중앙지법으로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다면 네. 어쨌든 다 관련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계속 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떳떳하고 전공법이지 예. 왜 굳이 서부지법으로 가서 논란을 자초했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공수처가 그 비판으로부터 마냥 자유롭기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트집 잡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 지금 공수처의 이번 영장 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사권 논쟁은 이미 일단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가 되었었죠. 그리고 추후에 있었던 적부 심사 과정에서도 이미 수사권 부분도 인정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다시 한번 이 논쟁을 불지핀다는 것은 예. 굉장히 지금 이제 곧 나오게 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잡고 싶고 불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영장 신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 인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한 바였고 체포영장 신청도 아니었죠. 예.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사유에도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예. 중복된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선택적으로 서부지법에 추후에는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던 거고요. 네. 이미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적법성 논쟁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이 열리잖아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들 하십니까? 일단 1심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일말의 기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백현동 허위 발언 부분, 그러니까 예.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부분은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답한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국회 예. 속기록 정확하게 남아 있고 예. 그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판례를 들고 와서 미리 준비한 허위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주장과 정반대되는 국토부 공문. 그러니까 예.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할 사항이다. 예. 즉 너네가 알아서 해라. 예. 라는 공문이 지금도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무거운 형이 나왔던 것이고 예. 이 부분만은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한들 네. 그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말로 무죄를 자신하고 있으면 빨리 해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도 확정 지어달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민주당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윤선 변호사님. 일단 1심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예, 분들 예.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결과는 1심과 다를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아마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항소심 결과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뭐 무죄를 생각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대법원 선까지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네, 말씀을 네. 하시긴 하는데 근데 모든 사건이라는 것은 유무죄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승소를 확신했다가도 지는 사건들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 바라봐야지 예. 단순히 뭐 무죄라고 확신하면 왜 재판을 이렇게 빨리빨리 뭐 촉구하거나 끝내지 않냐 이런 비판은 저는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이재명 대표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입니다. 네. 그 진술이 과연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허위 사실이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과 기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는 좀 1심 재판부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면 피선거권 박탈이 10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징역형이기 때문에 아, 5년도 그렇군요. 아니고 10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TV 토론회인가요? 거기 출연을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이게 다수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사실과 다른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라서요. 예, 예. 제가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예,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다수설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수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이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서요. 예, 예. 헌법학자 7명의 교과서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아, 그래요? 그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예. 기소라고 풀이하신 분이 2분, 아. 재판을 언급하신 분이 3분,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뜻풀이를 하지 않은 분이 2분 있던데 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이 7분 중에서 예.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경우를 전제로 해서 아. 그럼 그런 경우에 대통령에 취임하면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7명 중에. 예. 교과서에 예. 안 써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수설인지 아닌지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다수설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수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본인이 정말로 이게 떳떳하고 무죄를 확신하면요. 나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 빨리 대법원까지 판결 끝내달라. 또는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계속 재판을 해서 논란을 해소하고 가고 싶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저는 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현재 지금 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등 5건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다수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 논쟁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예.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좀 동의하는 편인 게 예. 그 소추라고 하는 거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소 유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중지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현 정부가 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야당 후보를 상대로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무가내 기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만약 기소를 일단 한 다음에 이것이 무죄가 나오든 말든 간에 이것은 어차피 1심, 2심, 3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는 5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거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현 정부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측에서는 계속해서 5년 내내 공세를 하겠죠. 네. 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정 수반인 대통령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을 살펴본다면 저는 이 헌법 전체의 취지를 봤을 때 네. 소추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가를 포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감옥에 있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들으면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예, 예. 그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네, 네. 이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도전을 했었어요. 당시 네.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네. 그때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헌법 84조는 그런 경우에 재판 중단되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민주당에서 워낙에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데 예.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물론 저기 법률가시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선대위원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입장은 네. 개별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아마 생각이 다른 부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분의 의견이 전체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한다는데 맞아요? 재발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뭐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현재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뭐 다수를 찾아오기 때문에 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상설 특검의 경우에도 지금 물론 그 과거 전례가 있긴 하지만 네. 당 즉각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면 지금 권한 대행 입장에서도 바로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민주당은 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특검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고 이달 말쯤에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결국에는 선거용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네. 지금 명태균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예. 그 법안을 보면은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수사 기간이 60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당장 통과한다고 해도 예. 민주당은 탄핵이 반드시 인용될 것이고 조기 대선이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탄핵 결정이 나올 무렵에 아마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를 준비하고 대선 기간 내내 아마 특검이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선거에서 큰 이득을 얻어보겠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 상관없이. 왜냐하면 결과는 투표하고 나서 나올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정략적 속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동의가 많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예,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최상목 본회의는 대행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이 거 아니에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 과거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시행해온 것이 헌정상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도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 변호사님은요? 뭐 결론적으로는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렇지만 이건 지금 잘 살펴봐야 될 문제가 네. 명태균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보도에 따르면 네. 23년이었나요? 그때 네. 이미 검찰이 이런 관련된 그 강영희 씨의 휴대폰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내부 당무 감사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공천 개입에 대한 것도
확인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 부분을 털고 가지 않으면 예. 곧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예.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아마 국민들이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렸습니다. 월요 법률의 송영훈 변호사, 조윤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